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6년 전에 한국으로 오게 된 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썼어요. 평양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엄청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을 대놓고 팔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떠한 특정한 물건만큼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몰래 사서 쓰곤 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사죠.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다른 지방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경 지방 쪽에는 뭐 쿠쿠 밥솥도 유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평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소소한 생필품들? 네, 이런 게 엄청 더 유행을 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국 제품이다 막 광고를 하면서 팔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팔게 하면 좋겠죠. 너도 나도 한국 제품을 살 테니까. 근데 그렇게 될까봐,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릴까봐 북한 당국에서 엄청 철저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물건들은 장마당에서 대놓고 팔지도 못했고, 의외로 놀라운 물건들이 평양에서 유행되기도 합니다. 엄청 많죠. 평양을 떠나서 북한 자체로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되게 적잖아요. 뭐 최근 들어서 뭐 화장품이요 뭐 생산해낸다고는 하지만 그게 자급자족이 될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기능적인 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산품보다는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제가 덜한 편이라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미국 제품도 있을 거고, 일본 제품, 동남아 제품, 한국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온 물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외국산 제품은 외국 그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국산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인식도 또 있어요. 그만큼 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산 전자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전자제품은 일본 게 좋다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산 화장품이라던가 한국산 전자제품도 솔직히 북한이 들어가면 엄청난 인기를 끌겠죠. 일본산을 밀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은 되게 또 많이 통제를 하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산은 쓰게 하는데 한국산은 왜 통제를 하는지. 그리고 미국 제품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인식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순서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아무래도 한국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일본 제품이라던가 미국 제품, 뭐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외국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일어, 중어에 능통한 사람은 그걸 사용 설명서도 보고 방법도 보고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제품은 우리말이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국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쓰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매우 좋아하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품질도 되게 좋고 하니까 몰래 숨겨놓고 팔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버브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버브라고 해서 외국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산인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에는 버브 우류도 있고 하던데, 북한에서 특히 그 대학 다니는 여학생들 속에서 버브 화장품은 정말 필수 아이템이었거든요. 늘 화장품 파우치에 무조건 버브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 그런 필수템이었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산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썼던 한국산 물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저까지 쓸 정도니까 제가 쓴 한국산 물품들이야말로 저를 비롯해서 평양 사람들 속에서 엄청 대박을 터뜨린 한국 물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참입니다. 아이참. 이 아이참이 아니라 화장품 아이참입니다. 아이참이 쌍꺼풀 테이프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한국산인 줄 모르고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선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그 테이프를 눈에다 붙이면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투명한 그 테이프인데 붙이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보로 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우니까 붙였을 때 좀 티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붙여본 친구들은 그거를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정말 티 안 나게 잘 붙여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그 위에다가 아이섀도우랑 이렇게 눈 화장을 하면은 원래 그냥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예술하는 친구들이 무대에 설 때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하려고 붙였던 거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완전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가 평양에 엄청 유행이 되면서 쌍꺼풀이 있고 눈이 예쁜 여자가 예쁘다 뭐 이런 기준도 섰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쌍꺼풀 테이프를 사서 그렇게 붙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쌍꺼풀 테이프를 매일 붙이는 게 싫어서 수술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찌 보면 북한의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게 된 것도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이참도 유행했지만 한국산 마스카라도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거 눈물 마스카라라고 했는데 용액이 다른 마스카라랑 좀 특별하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눈물 마스카라가 나오기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마스카라를 썼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은 이렇게 시꺼멓게 되고 비 맞으면요 이렇게 시꺼멓게 다 흘렀거든요. 근데 눈물 마스카라를 쓴 다음부터는 눈물을 흘려도 잘 시꺼멓게 되지가 않고 물에 젖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눈물 마스카라가 예전에 있던 마스카라보다 값은 한 2배 정도 비쌌어요. 그래도 너무나도 질이 좋다 보니까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씩 소장해야 하는 그런 필수템으로까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 떼비누와 한국산 샴푸입니다. 참숯이라고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참숯 떼비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일반 비누를 썼거든요. 모욕을 하러 가면은 비누칠을 하고 물로 씻고 한중탕에 들어가서 몸을 불린 다음에 나와서 때를 미는 식으로 목욕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평양에서는 집에서 샤워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조건 목욕탕에 가야 합니다. 저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가곤 했어요. 어느 날 친구랑 목욕을 갔는데 참숯 떼비누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 물어보니까 장마당에서 샀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때를 잘 밀리게 해주는 비누다 그러더라고요. 대체 어떤 거냐 했는데 일반 비누를 비누칠을 하고 한중탕 들어갔을 때보다 참숯 떼비누로 비누칠을 하고 한중탕 들어갔다 나오면 때가 더 잘 불려져가지고 별로 힘을 안 줘도 때가 쑥쑥쑥쑥쑥쑥 밀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때 미는 전용 비누가 있다니 너무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참 그때 참숯 하니까 참된 수치라 아무튼 이름이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참숯 떼비누도 일반 비누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게 한국산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제품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 제품이 끊길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사놓고는 되게 아껴 썼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일반 비누로 사용을 하고 꼭 목욕하러 갈 때만 참숯 떼비누를 가지고 갈 정도로 엄청 아꼈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국정원에 있을 때 조사관님이랑 같이 마트 쇼핑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떼비누를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목욕탕은 또 한중 칸도 없고 떼비누가 필수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떼비누가 뭐냐 그분은 오히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숯 떼비누라고 있는데 모르시냐 이게 평양에서도 인기인데 그랬냐 하더니 한번 골라보라고. 그래서 한참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 참숯 떼비누가 있어서 그때 사다가 썼던 기억도 납니다. 샴푸 같은 경우는 케라시스 샴푸가 엄청 유명했어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가 케라시스 샴푸를 광고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국 건지 잘 몰랐었는데 그 배우가 이렇게 상품 포장에 딱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 한국 거구나. 그리고 이 배우가 광고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케라시스 샴푸는 떼비누에도 말도 안 되게 더 비싸요. 엄청 거의 뭐 샴푸 린스 세트에 그때 한 30달러 이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샴푸 린스에 30달러를 쓸 만큼 그 정도는 못 됐어요. 근데 친구가 케라시스 샴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욕 갔을 때 한번 얻어 써봤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다른 샴푸 린스에 비해서 향이 좀 더 며칠은 더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케라시스를 한번 써보고는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 후로는 계속 케라시스 상품을 쓰더라고요. 셋째로 한국산 조미료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태양초 고춧가루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태양은 김일성한테만 쓰는 말인데 태양이라는 말이 고춧가루에도 붙는구나. 그땐 좀 되게 놀라웠어요. 태양초 고춧가루라든지 쇠고기 맛 다시다, 물고기 맛 다시다, 이 조미료들이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나 비싼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들에서 이러한 조미료들을 엄청 선호합니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걸 식당에서 썼었는데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마당에서 대놓고 팔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누가 한국산 조미료를 이 식당에서 쓴다 하고 주방에까지 들어와서 막 일일이 조미료를 뒤져보지는 않으니까 식당 주방에서는 비교적 편하게 한국산 조미료를 썼었어요. 요리가 고기 요리다 하면은 소고기 맛 다시다를 쓰고, 그다음에 요리가 생선 요리다 하면은 물고기 맛 다시다를 쓰고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가루가 뭐라고 그 가루를 조금만 치니까 맛이 좀 더 감칠맛이 돌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갔을 때는 신입이다 보니까 모든 그 장비를 다 제가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면은 조미료 통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다 가루를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넣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건 다 어디서 생산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조미료 말고도 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전원주 칼갈이라고. 저는 전원주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인 줄은 한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평양에서 식당 일을 할 때는 칼 가는 거는 다 남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점검하는 날이 있어서 그날에는 요리사들 복장도 다 점검을 하고 요리 도구들도 다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그때 칼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30개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남자 요리사가 다 가지고 나가서 숫돌을 넣고 숫돌에다 물을 적시면서 이렇게 일일이 다 갈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분이 전원주 칼갈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뾰족하게 들어간 거기에다가 칼날을 대고 쫙 갈면은 갈아진다고. 그때 되게 신기했죠. 칼 날에 물을 안 적시고도 칼을 갈 수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전원주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칼갈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되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주 칼갈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제품이고 북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그분이 되게 특별히 아꼈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양에서 대박났던 한국 물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북한 당국에서 한국산 물품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의전 아민이었습니다.